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12고요. 코스닥에 871,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양새로 갑니다. 예,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봅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답답한 흐름 속에 그래도 이제 상승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 부장님과 나눌 이야기 주제는 태양광. 예, 하반기 기대할 수 있을까? 태양광 얘기인데요. 그 전에 시장 상황부터 잠깐 보게 되면 FOMC를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세, 어제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 이후에 소폭 올랐고, 애플은 개발자 회의 시작했는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밀렸고, 여전히 기술주가 강합니다. AI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갈 만하죠.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세미컨덕터 인디케이터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쏠려 있는지를 보는 지표를 보면 근 한 15년간 사이에 최고치까지 일단 그 지표들은 기술적 지표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뭐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지표 자체가 세미컨덕터 인디케이터가 지금은 15년간의 최대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IT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자 회의에서 웬만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BH라든지 LG노텍 등과 같이 급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LG노텍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밀리는데. 네, 뭐 10%씩 밀릴 만한 어떤 쇼크가 나온 건 아닌데 그렇죠. 센티가 워낙 이렇게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별거 없었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IT 쪽에 약간의 좀 쉬어가는, 약간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지만 한국 주식 어려워요. 세론이라고 해서 뉴스 나오면 급락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라든지 뭐 HBM 이런 사이클이 끝났다 보기엔 좀 어렵고요. 역시 엔비디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에 지금 일부 해외 쪽에 또 증시 보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2배 더 오른다고 또 오늘 보고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5% 이상 엔비디아 혼자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런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지금 2배는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IT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리튬이라든지 일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이 워낙 이제 눌려 있었고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뭐 리튬 관련된 2차 전지 장비주, 그다음에 최근에 또 폭염 때문에 일부 음식료가 좀 더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화학까지도 약간 좀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섹터로 약간 뭐 수급이 순환매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료에 관한 추가 질문을 예정엔 없었지만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화장품이 엄청 뜨거웠었고요, 그죠? 네. 어제 뭐 음식료는 뭐 농심에서 자꾸 농심이라고 입이 삼양식품에서 불붙은 게 이제 주변으로 어제 확산되면서 어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이어서 반짝해서 오른 거냐 아니면 K푸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산되면서 소위 에너지를 강화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이제 삼양식품의 모델을 본다면은 이제 수출 지표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 그리고 삼양식품이 수출 지표가 올라오니까 이제 ROE가 개선되니까 PER이나 PBR이 멀티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글로벌 지금 식품 관련주들이 20배에서 25배 정도가 이제 탑 티어들이 그 정도 와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사실은 그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발 주자를 찾기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발 주자가 이제 농심이라든지 빙그레 이런 종목들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부터 폭염주의보가 나오다 보니까 예년 기온을 봤을 때 1999년부터 2020년까지 6월의 초중순 정도의 최고 기온이 29도 정도에 그쳤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번 주에는 30도, 그리고 내륙 지방 대구 같은 경우는 34도까지 올라갑니다. 폭염주의보가 역시 이제 음식료주와 맞물려서 빙과류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빙그레나 그다음에 뭐 해태제가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롯데 웰푸드 이쪽도 이제 빙과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또 해외 쪽에서 지금 꼬북칩 이런 것들 좀 오리온도 다시 한번 굉장히 열풍을 또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굉장히 지금은 뭐 냉동 김밥이라든지 만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식품 관련해서 라면도 그런데, 근데 수출 지표가 올라가는데 그것만 갖고 왜 좋다 할 수 있느냐 보면은 지금 극단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닭볶음면이 국내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이요? 네네. 한 봉지당.
이거 얘기하면 또 욕 먹는데 이런 거 잘 안 먹어봐가지고 불닭볶음면, 그 봉지면. 네, 봉지면. 예. 한 1,300원, 1,500원 그 정도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1,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똑같은 불닭볶음면 한 봉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봉지. 예. 네. 3,700원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많이 나올수록 그 엄청난 그 ROE를 구가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이제 삼양식품의 수출 포지션이 전체 매출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률도 높아지고 또 충분한 캐펙스를 미량에 갖고 있으면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1분기 놓고 보면 같은 라면인데 삼양식품이 움직이고 농식품이 처음에 못 움직였는데 그 부분은 원재료 관련된 원가 비율 개선이 삼양식품이 뛰어나게 원가 개선이 확 됐고 농식품은 좀 원가 개선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1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약간의 대장주가 엇갈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많이 올라가니까 농심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못 올라간 종목들을 좀 찾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일부 이제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수출 지표도 있고 실적도 좋은 것 중에 또 더우니까 약간 빈과류까지 약간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하다 안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막걸리까지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또 어떤 모습이 보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환과 그 가운데서 이제 가는 것들은 또 집중을 하겠죠. 자막은 태양광을 넣어놓고 음식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긴급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어서 이제 여쭤본 거에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핫테마가 앞서 소개가 이제 태양광이었습니다. 태양광이 좀 기대감으로 좀 반짝 오르다가 다시 좀 요즘 주춤해진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됐던 게 원전,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SOFC라 해가지고 그런 수소 관련된 이야기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수소가 60%로 아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좀 믿기지 힘들겠지만은 해외 쪽에서 미국 쪽도 보면은 전체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수요가 60%가 수소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추정이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향후에, 나머지 40%가 이제 태양광이나 뭐 다른 걸로 채울 것이다.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소 분야도 약간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SK 가스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수소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중국 태양광 업체의 동남아 생산 중단이 나오는 시점이 6월로 들어오면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미국의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이외가 6월 6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4개국에서의 중국 업체 생산 중단이 실질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이 동남아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동남아 4개국에서의 중국 업체 생산 중단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롱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1, 2주 사이에 베트남에서 5개 생산 라인을 완전히 중단한 이후에 말레이시아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연초에 가격 급락이나 무역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공장의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라 밝기도 했고요. 트리나 솔라 같은 경우도 지금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 시설 폐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동남아에서 다 폐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해당 그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의 어떤 유해 종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내 증설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롱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인베너리 그 합작으로 해서 24년부터 2월부터 태양광 모듈 공장인 오하이오 관련된 부분을 가동을 했고요. 5기가와트 정도로 약 1,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트리나 솔라 같은 경우도 텍사스 5기가와트 모듈 공장을 24년 정도의 가동을 목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진코 솔라 같은 경우도 2018년 0.4기가와트로 시작해서 23년 초에 1기가와트 플로리다 쪽에서 규모를 확장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 JA 솔라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 다른 종목들도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나 알리바마 이런 쪽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체들의 현재로서는 IRA 보조금 수취가 가능하지만 국회의회, 그러니까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에 대한 IRA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또 여러 법안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제재들이 결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미국의 AD나 CVD 같은 유해 종료, 상계 관세 관련된 유해 종료가 됨에 따라 과잉, 그러니까 공급 과잉 해소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동남아도 폐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업체의 동남아 사업 출수가 실질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내 생산 공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겠고요. 또한 이제 IRA 보조금 수치도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해당 법안이 또 통과되면서 중국이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에서 하더라도 IRA 관련된 세제 혜택 못 받게 된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한국 태양광 모듈 업체가 결국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레벨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지금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에 그 유럽보다 미국에 대한 어떤 태양광 모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잘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레벨이 이익 레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 관련해서 미국 쪽에 진출한 업체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우리는 하나솔루션이잖아요. 태양광은. 네. 그런데 네. 미국은 그게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미국의 대표 기업은. 네. 근데 퍼스트 솔라는 급등해서 옆으로 조금 쉬는 흐름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사실은 상승폭을 좀 꽤 반납한 흐름입니다. 네네. 코멘트해 주시면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한화솔루션을 이제 개인 고객들은 너무 주가가 안 오른다고 화나솔루션, 화가 난다. 그래서 화나솔루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로 내년 넘어가면 상당히 좀 좋아질 그림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블룸버그 통신에 통하면 롱기가 지금 베트남에 위치한 5개 라인을 모두 중단했다 볼 수 있겠고 최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점진적인 가동 중단이 시작된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나 솔라 역시 베트남과 뭐 태국 설비에 대해서 계절적 유지 보수로 가동을 중단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단이 굉장히 장기화되거나 아예 폐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는 점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산 모듈들이 인도를 통해서 북미로 또 우회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되는데 하지만 현재 인도에서는 펄스 솔라를 제외하면 모듈 캐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려할 바가 아닌 거죠. 23년 연간 기준 약 4기가와트 정도가 북미로 수출됐는데 펄스 솔라가 점차 가동률을 높으면서 북미로 수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캐파가 3.3기가와트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또 관계를 감안한다면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공급망을 구축하기는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태양광 모듈들이 관세 유예 종료에 6개월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중국산 모듈 재고 부담이 상당히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중국산 모듈 재고가 빨리 제거가 되면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아마 하나솔루션은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줄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시장 흐름과 함께 태양광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